디올류 산타페 이제 3박 4일 동안 몇백 킬로를 타면서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저라면 살 거냐,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때는 너무 잠깐 탔잖아. 뭐 정확한 정보 혹은 약간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꾸준히 타보니까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고속에서 에어컨이 안 나온다, 문제점이 있다 라고 써주시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한 결과 그런 건 없다, 싱크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신 게 아닐까. 최근에 나온 차 중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 특히나 고속 구간에서 에어컨이 안 나온다라는 차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선쉐이드가 떨린다, 그거는 잘못 결합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걸리거든요, 양쪽에. 근데 하나가 걸리고 하나가 안 걸리면 떨어요, 이렇게. 근데 두 개를 다 걸면 안 떱니다. 또 하나가 선쉐이드를 체결한 상태에서 창문을 내리면 떨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들이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미디어 시승 차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미디어 시승차입니다. 이거는 실제 구매자분들에게 가는 양산 차량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나가실 거니까 괜히 프레임을 씌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선입견이 생기면 모든 게 다 그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뭐 일정 뭐 어디서 들은 걸로 뭐 그렇다더라, 뭐 이렇게 하더라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이제 살 거냐, 디올류 산타페 2.5를 살 거냐? 안 삽니다. 난 안 사. 왜?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애도 없습니다. 패밀리카가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둥글둥글한 쿠페형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살 거고, 2.5 터보의 습식 8단 DCT, 연비 때문에 안 삽니다.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하이브리드를 사겠어요, 만약에 사야만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습식 8단 DCT 내구성이 안 좋다, 알고 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토크 컨버터 방식보다 습식 8단 DCT가 구조도 훨씬 복잡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토크 컨버터 방식보다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10만 킬로 탔는데 뻗었다, 뭐 얼마 탔는데 뻗었다, 그냥 그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사신 분들에 한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예전에 건식 7단 DCT 이런 거를 생각해서 아직도 DCT는 쓰레기다, DCT는 유리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냉각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근데 습식은 오일을 통해서 냉각도 시키고 최대 토크 허용 범위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차가 없으니까 급가속을 한번 해볼 건데 약간 내리막길이 섞여 있어요. 완전 평지는 아닙니다. 이 점은 감안해 주시길 바래요. 노말. 지금 4단까지 올렸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건 있네, 변속할 때. 맞아요. 그지? 살짝 당기는. 살짝 당기는 거는 있습니다. 스포츠 2단 3단. 가속감은 시원시원해요. 솔직히 281마력에 43kg 포스미터가 이제 뭐 거의 출발하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노말 모드에서 지금 차가 없으니까 가다 서다를 한번 해볼게요. 가다 서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만약에 이렇게 가, 앞차가 섰어, 좀 있다가 가. 제일 많이 쓰는 게 2, 3단이거든요 이럴 때. 제가 지금 3박 4일 동안 막 탔잖아요. 없어요. 그럼 없는 걸 없다 그러지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짓말해요 그러면. 막 울컥거린다고. 그게 더 인위적인 거 아니겠어요? 저속에서의 꿀렁임은 물론 시간이 지나고 주행거리가 쌓이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탔을 때는 그런 걸 느끼질 못했어요. 그냥 우리 평균적으로 갈 때 그냥 이렇게 엑셀 부드럽게 밟고 뗐다가 또 살짝 밟고 요럴 때 요렇게 하면 불편한 게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추월할 때나 내가 좀 밟겠다 라고 했을 때는 시원하게 또 뿜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 체결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홀수단이 있고 짝수단이 있고, 그거를 180도로 틀어가지고 이제 클러치가 전동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변속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단에 물려 있다, 그럼 2, 4단이 같이 물릴 준비를 하고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딱 변경이 되는 건데, 그런 직결감들이 솔직히 좋아요. 지금 K 방지턱을 이렇게 넘었는데 승차감이 좀 묘해요. 저속에서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중고속 한 80, 한 110 이렇게 넘어가면 약간 또
약간 탄탄한 느낌. 여기를 그러면 안 되지만 45km 넘어보겠습니다. 어우 괜찮아요. 뾰족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충격들도 없고요. 좀 부드럽게 넘는 느낌이고, 보통은 이렇게 안 넘고 이렇게 넘으시잖아요. 이 정도.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과속 방지턱 넘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스펜션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충격이 가해지면 불쾌하죠. 가시다가 속도를 감속하시고 타고 넘으시기 전에 떼는 거죠. 그래야 늘어나면서 받아주면서 부드럽게 넘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과속 방지턱은 솔직히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같은데 뾰족한 방지턱 있잖아요. 거기도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불쾌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에어 서스펜션에 비하면 뭐 안 좋죠. 당연히. 근데 일정한 예산 안에서 저렴하게 어쨌든 대중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차가 다 8, 9천만 원 하면 누가 새 차 삽니까? 중고차 오래된 거 사고 타고 다녀야지.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시작 가격이 3천만 원대잖아요. 트림이나 옵션이 들어간다고 해서 서스펜션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좋아요. 또 하나 좀 괜찮게 느꼈던 게, 시승행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롤이 되게 심했었는데 뭐 요런 길, 이 정도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차감이 세단에 준할 정도는 아니지만 세단하고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안 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나지. 이렇게 하면. 그리고 한 7, 80까지 정도는 소음 방음 측면에서 좋아요. 방음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특히나 이 전면 윈드실드라고 부르죠. 전면 유리에 바람이 들이치는 이런 풍절음도 잘 들리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이드에서도 크게 들리지 않아요. 가족들과 함께 타고 편안하게 달렸을 때, 그러니까 가족이 불편하지 않게 달렸을 때는 뭐 이거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뭐 그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해요. 노면 소음은 약간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없다고 없었는데 그게 도로 포장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지금 뭐 실크로드처럼 쫙 펴져 있는 그런 아스팔트가 아니라 좀 연식이 된 것들, 요런 것들, 지금 요런 상황들, 그래도 좀 올라오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거슬릴 만한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한 110 정도거든요. 안정감이 너무 좋아요. 또 하나가 말했듯이 운전자 혹은 탑승자가 느끼는 안정감이 진짜 좋습니다. 원래 운전자는 자기가 빨리 운전해도 안정감을 잘 몰라요. 맞아요. 내가 조작하기 때문에. 차의 안정감이 좋지 않으면 옆에 탄 사람은 이제 미치는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여기 잡아, 여기 항상 잡고 있고, 그리고 막 여기 땀 닦고. 그래도 높은 속도에서 주행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안정감에 있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추월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올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130까지 올렸을 때 불안해? 아니지. 안 불안해. 왜일까? 개방감이 좋아서 그런가?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소음 측면에서도 많이 잡아. 많이 잡아 놓았기 때문에, 물론 저속에 비하면 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방음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진동은 처음에 가장 거슬려 하는 게 아이들링 스탑이 작동하고 다시금 엔진이 돌 때, 그때 진동은 약간 있지만 디젤이나 기존 가솔린에 비하면 한 20-30% 수준? 지금 이렇게 주행할 때 그 노면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핸들에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안 올라온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엉덩이에서도 잔잔한 진동들 느껴지고, 하지만 괄약근을 자극할 만큼 그런 진동이 아니라, 케겔 운동급 진동이 아니라 노면이 어떻구나 라는 거를 피부로, 촉감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진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요. 방금 좀 도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이때는 거의 뭐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승행사 때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더라고요. 밟아보니까 RPM이 적극적으로 쓰이는 것들은 당연하고, 그리고 감속할 때도 좀 적극적으로 감속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가 빡빡해지거든요. 컴포트보다는 약간 더 빡빡해지는 느낌이고, 스티어링 휠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서스펜션 세팅은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틀었을 때
즉각적으로 파바박 타라오진 않아요. 아 맞아요. 그지? 부드럽게, 그지? 어떤 느낌이야? 기다란 기차가 가면 꼬부라지는 느낌 있잖아요. 지하철 커브 돌듯이. 지하철 커브 도는 느낌? 근데 이건 너무 급박하게 꺾었잖아요. 속도도 높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횡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은 한 번 있습니다. 다만 차선을 바꾸고 차를 일자로 정렬시켰을 때 잔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일상적으로 타고 다녔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지금 난폭운전이죠. 브레이크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전 국산차를 타셨던 분들은 초반 압력이 너무 좀 세다, 아니면 좀 밀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요즘 차들은 초반 담력이 센 편이 아닙니다. 누가 느끼면 난 분명히 밟았는데 이게 감속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담력이에요. 근데 더 센 강도의 감속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조금만 더 밟으면 또 이렇게 또 감속이 좀 잘 돼요, 희한하게. 그리고 산타페는 감속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높거든요. 좀 이렇게 차가 앞으로 많이 꼬꾸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꼬꾸라져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감속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편의 장치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가장 좋았던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미디어 정보들까지, 유튜브를 보신다면 썸네일, 혹은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신다면 앨범 자켓 사진,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또 하나가 리얼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2열 폴딩이 6인승은 접고 펴고가 다 전동으로 되는데 아쉽긴 하지만 7인승은 접는 거는 그냥 전동으로 된다. 요것도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촬영 때문에 짐을 많이 실기도 하고 해야 돼서 이제 접어보면, 예전에는 가서 낑낑대면서 이제 접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누르기만 하면 접히니까 그건 조금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약간 그걸 눌렀을 때 여기가 뒤로 많이 빠져 있다면 좀 앞으로 빼면서 이제 접으면 되는데, 뒤로 빠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 버리니까 박아버리니까 여기 와서 또 앞으로 빼줘야 돼. 그런 것들도 좀 하나 세세한 건데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전동이라고 해서 징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퍽 이런 느낌이에요. 6인승은 징 느낌이거든요. 근데 5, 7인승은 이 느낌. 엄청난 고급감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제네시스 사셔야 됩니다. 혹은 독삼사 1억이 넘는 차량들, 그런 거 사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그때 시승행사 때 많이 말씀드렸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승행사 때 못 타본 2열 타면서 한번 볼게요. 2열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2열에 앉으면 1열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아요. 뭐랄까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시트 이 리클라이닝은 39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누울 수 있고 편하다. 되게 편해. 보통 2열에 앉으면은 레그룸이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레그룸 중요하지. 레그룸 더할 나위가 있습니까? 저 여기 앉을 수도 있어요, 쪼그려가지고. 레그룸에 있어서는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편안하게 다리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개방감은 좀 어떤가요? 딱 탔을 때는 전면을 보는데 전면 개방감 좋고, 측면 이렇게 네모나게 뚫려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이제 썬루프가 파노라마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살짝 막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개방감을 보려면 이제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젖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여요. 개방감도 좋고 하늘을 볼 수 있고. 요거는 커버만 전동이고, 앞에는 커버가 수동이고 유리가 전동입니다. 열리는 거 같이 그냥 다 해주지, 전동으로. 굳이 또 수동을 넣어놔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닫고 열어야 돼요. 그리고 7인승은 컵홀더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12개. 너무 좋아요. 어디다 넣어도. 그거는 할 말이 있어요. 12개라서 좋은데 12개까지 필요할까? 요거 하나랑 개수로 취급이 잘 안 되는 요 도어 아래 달린 것들, 높이가 조금 있는 파워에이드 같은 것들은 넣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2열에 딱 앉았을 때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이 에어벤트가 B필러에 달려있어요. 여기 이 가운데에 달려있던 것보다는 확실히 더 시원해요. 뒷좌석에 탔을 때 이런 시트 착자감은 1, 2열이 다르진 않네. 1열이랑 시트 그게 비슷해. 보통 1열에 있는 시트들이 더 폭신하고 조금 더 많이 감싸주고 하는데, 근데 2열도 비슷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많이 푹신해졌네요. 원래 현대 헤드레스트 약간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많이 푹신해졌고, 기본적으로 2열에서 달렸을 때 지금 속도가 한 90km 정도인데 안정감은 좀 어떠신가요? 안정감은 좋아. 앞에 탄 거랑 똑같아. 이게 시야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살짝 밟아서 120까지만 올려볼게요. 2열에서도 풍절음이 얼마나 들리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20 넘었어요. 이 뒤쪽에서 들리는데 나는 뒤쪽에서 3열 쪽에서 생기는 와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SUV는 뒤에 와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자, 120까지 올렸는데도 안 떠는 거 보이시죠? 이거 잘 체결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떨지. 헤드룸도 엄청 공간이 넓어 보여요, 형. 저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앉은 키가 좀 작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헤드룸이 되게 높아졌어요. 이번 산타페가 1, 2, 3열 헤드룸을 위로 더 키웠기 때문에 확실히 더 좀 여유 있는 공간감으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카시트를 장착하시고 위에 아이들이 앉는다고 하더라도 헤드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공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디자인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공간감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내리면은 어때요, 높이는? 가운데 오, 생각보다 높네요.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했을 때 양쪽 팔이 동일한 높이에 있진 않습니다. 이쪽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각도는 살짝 들려 있는 각도네, 이게. 등받이를 좀 더 각도를 높이면 같이 오지 않아요? 그러네. 6대4 폴딩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세우면 평평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세우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불편해요. 그리고 뒤에 탔을 때 수납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영상 보면은 이 아래에 작은 우산, 오, 들어가겠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납을 진짜 많이 뺐어요. 저 밑에 센터 터널 밑에도 공간 되게 크거든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 혹은 뭐 축구하러 가실 때 축구화 혹은 뭐 여성분들 작은 핸드백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처리도 다 해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배려죠. 안 넣을 수도 있는 건데. 일전에 느꼈을 때 이 차량이 그랜저보다 조금 더 탄탄한 서스펜션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저희 미디어 시승 차량이 다른가?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솔직히 되게 촉박하거든요. 한 2시간 안짝으로 기착지 도착해서 바로 또 돌아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급하게 촬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아직 제가 부족한 탓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2박 3일 동안 차를 받아오면 최대한 꾸준히 타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또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여유로울 때 타는 거. 스포츠 모드를 넣고 여기서 80에서 추월 가속했을 때 가속할 때 뒤로 밀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 질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이겠죠. 가속하다가 이런 좀 둔턱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때 좀 뾰족하게 들어오긴 해요. 2열에서 방금도 저희 막 가속하다가 한번 퉁 쳤거든요. 그때 허리와 척추에 약간 좀 뾰족한 느낌, 그런 충격이 들어오긴 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 일자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수평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앞이 들려서 나가잖아요. 그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정감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8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좋은 차들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이게 뭐 주관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외부 촬영 올 때 소나타 LPI 엔진이니까 내구성은 좋아도 가속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하나는 포기해야지. 저는 지금 11만 킬로 넘게 되게 장고장 하나 없이 너무 잘 타고 있는데 이런 가속감 느끼니까 내구성보다 그래 뭐 10년만 타고 또 10년 전에 또 바꾸면 되니까. 모든 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거기서 나는 단점에 치중할 건지 혹은 장점에 치중할 건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뭔지 이런 거를 잘 따져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승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승을 좀 해보셔야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봐야 직접 느껴보는 것만큼의 시끌만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시승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천안에 돌아다니는 거 이거 한 대밖에 없거든요. 이거 한 대밖에. 그래서 쳐다보시는 거 듣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옆에 친구랑 산타페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걸 거의 못 봤어요. 대표님 타시던 그 공간, 그리고 제가 평소에 타는 뒤로 완전히 당기는 공간, 근데도 주먹 하나 하고도 훨씬 많이 남습니다. 공간도 이 매트가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거슬리긴 하는데 여기가 낮아가지고 다리가 거슬리는 것도 전혀 없어요. 전혀. 그리고 지금 이럴 때 필요한 거지 이게. 핸드폰 줄까? 네, 핸드폰 좀 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받아오면 이렇게 핸드폰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더 대접받는 느낌이 나긴 하네요. 이게 지금 영상 카메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전면부에 있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은데 뒤에 있는 썬루프가 너무 넓어가지고 진짜 아쉬운 게 요거네.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이어졌으면 네, 이어졌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은 제가 영상을 따로 찍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요즘은 다 잘 갑니다.
차선 가운데도 잘 맞추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잘 맞추고요. 앞차가 서면 같이 서주기도 하고 출발하면 같이 출발해 주기도 하고 발의 피로도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몸이 많이 쏠리나 뭐 이런 것들도 아, 이 정도 속도에 이 정도 코너 도는데 몸 안 쏠리는 건 거짓말이고요. 근데 1열에서 느꼈던 택배 박스로 레일 그대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탄탄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2열에서도 느껴져요. 근데 3열은 어떨진 잘 모르겠어요. 원래 3열은 사람 타는 데 아닙니다. 근데 원래 펠리세이드 3열에 타면 불편해요. 이거보다 15cm가 긴데 우리 항상 1, 2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열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못 탈 정도가 아닙니다. 180이 넘는 우리 PD 동생 같은 경우도 탈 수 있어요. 이전에도 현대차 SUV를 타셨던 분이라면 정말 너무 만족하실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어. 소재가 고급스럽냐, 뭐 싼티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블랙이라 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약간 밝으면 밝을수록 그런 게 잘 안 나거든요, 티가. 근데 블랙은 카메라로 담으면 되게 좀 싼티 나요, 이게. 근데 실제로 보면 뭐 그렇게까지 싼티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또 비 오는데 세차 영상 찍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테일게이트가 직각으로 열리니까 비를 안 맞아요. 뭐 물건 뺄 때도 되게 좋고.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아파트에서 후면 주차하고 열지 마세요. 이거 무조건 벽에 부딪힙니다. 물론 부딪히면 계속 열리는 게 아니라 멈추고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탑 뷰에서 보면 파란색 안내선이 있거든요. 그게 테일게이트가 열렸을 때의 범위입니다. 그거 한 번씩 꼭 확인하시고 여시였으면 좋겠어요. 트렁크 리드단 여기에 PPF는 필수입니다. 저거는 내 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의 벽을 위해서 혹은 뒷차를 위해서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소렌토랑 산타페랑 싸우시더라고. 그러니까 소렌토를 계약하신 분들이 산타페를 후드려 까고 산타페 계약하신 분들이 뭐 소렌토 뭐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아니냐면 후드려 까고 그러실 필요까지 있습니까? 누가 어쨌느니 저가 어쨌느니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 주세요 좀. 저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욕하는 거 말고 뭐 어떤 건 어떻다더라 이런 거 다 보거든요. 존중 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에서 또 다르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아 저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껴요. 이렇게 디올로 산타페 3박 4일 동안 몇백 킬로를 타면서 느낀 점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렸어요. 주관적으로. 이 영상뿐만 아니라 지금 산타페를 합리적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버튼 설명 영상 그리고 산타페를 위한 코일 매트 영상까지 다 찍어가지고 산타페 출시에 맞춰가지고 저희 카든 코일 매트가 런칭을 했거든요. 산타페 혹은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다양한 차종 인기 차종들 저희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신경 써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이번 시승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